안녕하세요. 수원퍼스트한과 양찬민 원장입니다.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거나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몸 곳곳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눈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몸속 혈관들이 망가지는데 눈 속의 망막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망막병증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병기간이 지나면 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의 앞쪽인 각막에서 뒤쪽인 망막까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당뇨망막병증이며 그 외에도 신생혈관 녹내장, 망막혈관 폐쇄 및 안구건조증 등 여러 질환이 당뇨에 의해 나타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망막은 눈의 뒤쪽에 위치하여 빛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각정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망막혈관은 당뇨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수록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망막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류장애로 인해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을 거쳐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단계에서는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미세한 출혈이 보이거나 혈관에서 빠져나온 삼출물이 망막에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 주변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혈당 조절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됩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단계에 이르면 지속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해 망막에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혈관들은 쉽게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키거나 섬유 조직과 함께 망막 박리를 발생시키는 등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망막에서 빛이 보이는 황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부종을 유발하여 시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면서 시력 저하나 침침함, 비문증, 시야의 암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부종이 동반되면서 시력 저하와 함께 중심 시야의 왜곡 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평소에는 양눈으로 생활하다 보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끔 번갈아 가면서 한쪽 눈을 가리고 반대편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단계에 이르면 치료를 받더라도 망막이나 유리체 출혈, 견인 망막 박리 등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면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고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받아도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일찍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지금도 혈압 및 혈당 조절이 불량하거나 조절을 늦게 시작한 환자인 경우 이미 실명이 된 상태에서 안과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과적으로 실명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 바로 당뇨망막병증입니다. 시작은 혈당과 혈압의 적절한 관리입니다. 유병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다가 망막의 허혈성 변화가
중간 단계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손상된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응고시킴으로써 해당 부위의 산소 및 대사 요구도를 줄이고 신생혈관의 발생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발생하면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성분을 유리체각 내에 주사하여 망막 부종과 신생혈관의 발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에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 망막 박리와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나 고혈압이 그렇듯 완치보다는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망막의 혈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잘 상의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망막병증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 역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해도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흡연도 혈관 손상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의 유병기간이나 혈당 조절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태에 따라 더 자주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력과 안압 등을 체크하며 산동제를 점안하여 동공을 키운 후 망막의 상태를 관찰하게 됩니다. 산동제를 점안하면 4-5시간 정도는 눈부심이나 빛번짐, 일시적인 근거리 시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안과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산동제는 점안하지 않고 광각 안저 촬영 장비를 통해 망막 주변부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황반부종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당뇨 망막병증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루오레이신이라는 형광 물질을 정맥에 주사한 후 망막 혈관 상태를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상태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는 다르지만 내원한 안과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 장비가 갖춰진 안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안과에 띄엄띄엄 가시는 것보다는 집 근처의 안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경과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눈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지는 경우 큰 안과의 진료 가능일을 기다리느라 지체하는 것보다는 계시는 곳 근처의 안과에서 먼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